날도 더운데 욕보십니다. 아침에 오셔가지고 개발법 쫙 훑어본 적 없지요? 30분만 하면 개발법 쫙 훑어보는데 요 필수서. 그럼 되게 눈이 밝아지는데 틀린 거 5번 보면 그 개발계획 수립할 때 주거, 뭐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라 하는 것은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330만. 기억나요? 330만. 그래서 틀린 게 5번이거든요. 1번에, 1번 정말 중요한 지문인데, 개발 계획을 공개 모집하는 거야, 뭐, 일반적인 얘기인데, 시험에 개발법을 출제를 할 때, 6문제를 낼 때, 제일 먼저 내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낼 뿐더러 학생들이 그렇게 풀어도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앞부분. 제일 먼저 시험을 내는 게 어떤 시험이든 개발 사업이든 정비 사업이든 하려면 구역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개발 구역을 지정을 할 때 이게 이제 누가 지정하냐,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 이 개발 구역하고 예전에는 정비 구역의 지정권자가 똑같았는데 중간에 법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달라졌어요. 근데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하고 똑같아요. 시도지사. 이 정도. 50만 넘는 대도시 시장.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정도 돼야 돼요. 그럼 말단 시군구는 지정을 못하죠. 양천구청장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시군구청장은 지정을 못해요. 지정을 못하니까 지정해달라고. 자, 시도지사 찾아가서 이거 참 재밌는 게 나와요.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거든. 자, 누가 요청하냐?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거 뭐 문제 푼다 했는데 이게 문제가 술술 풀리겠어요? 기본이 없으면 문제를 100개를 풀어도 하나도 기억 안 남습니다. 자, 개발구역을 지정을 할 때 이제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요 정도 지정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객관식으로 또 들어가요. 개발구역 지정 대상이 둘 이상 시도 대도시에 걸칠 수 있죠. 걸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의 해결 누가 지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라고 시험을 내서 틀리게 해요. 그래서 얘들이 만나서 협의를 해요. 일단 협의를 먼저 해야 돼요. 자, 협의가 안 돼서 박 터지거나, 자, 보세요. 둘 이상 시도 대도시에 걸치면 일단 저들끼리 뭐 하고 협의. 그런데 이제 협의가 안 돼서 박 터지거나 천재지변 난리가 났거나 국가가 직접 해야 되겠다. 관련부처 장관이 요청한다. 이런 사유. 그 다음에 요 공공기관, 정부 출입기관 장이 30만 이상으로 제한한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누가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유 시험에서 여러 번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기출이 됐다라고 하면 빨리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출이 출제가 됐다 그러면 쟤를 밤새워라도 알아야 되잖아요. 출제됐구만 하고 대충 넘어가고 다음 또 틀리고. 이거는 시험 공부한 사람이 아니지, 그거는. 그래서 다부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그걸 그렇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다는 말을 행안부 장관이 요청한다. 문체부 장관이 요청한다.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얘가 지정한 사유가 몇 가지요? 5가지. 저거를 메모를 해보든지 해봐야 돼요, 혼자서.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건 다르다. 국가가 직접 개발해야 되겠다. 관계 행정위원 장이 요청한다고. 자, 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 제안해요? 공공기관. 장이 지만상 제안하는데 이걸 조합이 제안하고 시장 운수가 요청하고 뭐 별별 지방공사가 제안하고 막 다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 터질 때 천재지변 난리 날 때. 자, 요럴 때는 누가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원래는 시도, 대도시, 시장. 대도시. 50만이 안 되는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지정을 못하니까 바보예요.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정 못하니까 누구한테 찾아가서 시도지사 요청을 한다. 저거를 시장 군수구청장은 구역 지정권자에게 지정의 요청을 하고 너무 매끄럽지요. 문장이 완벽하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지정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지정권자에게 지정의 요청을 할 수 있다 하면 문장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 지정권자에게 그러면 안 되죠. 얘들 나오니까. 자, 좀 제발 좀 봐주세요. 부동산을 1년 동안 했어요. 1년 동안. 누구 찾아가서 요청한다고? 바로 위에 상급청. 양천구면 서울시에 간다 이 말이야. 강원도 영월군수면 강원도지사한테 간다. 시흥시장 경기도지사. 자, 그러면서 여기 지정의 제한이라는 게 또 있어. 또하게. 기출문제를 보면 개발구역 지정에 제한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지 한번 찾아봐라. 답이 뭐였게요? 조합이죠. 조합. 자, 개발구역을 지정을 할 때 미리 개발계획 짜는 거예요. 예. 개발계획을 딱 짜는 거예요. 개발계획은 누가 짠다는 거예요? 개발계획. 구역의 지정권자가 이렇게 지정권자. 그리고 이 개발계획 짤 때는 서울시 전체 도시군 기본계획 여러 개 도시에 광역도시계획이 있으면 여기에 맞게 짜야 된다. 그리고 개발계획에 맞게 사업 진행되니까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말고 자족도시가 되도록 개발계획 짜라 이렇게. 주거, 생산, 위락, 교육, 유통 모든 기능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얼마 이상 면적이면 330만. 그리고 이제 어마무시한 중요한 동의가 나와요. 개발계획을 짤 때 사업을 만약에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면적의 소유자 3분의 총수의 2분 이상의 동의 얻어야 돼요. 뭘 짤 때? 개발계획 짤 때. 무슨 방식으로 할 때? 환지 방식으로.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할 때는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불리하게 환지 처분하지 않거든. 동의 안 받고 짜도 된다. 정상적으로 계획을 짜서 구역 지정을 해요. 이게 순서. 그리고 구역 지정하고 시행자를 지정권자가 야 네가 해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자가 누가 되는지가 나와야 자 보면 국가자치단체 도시개발조합 셋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시행자는 아니라 시군구 찾아가서 시군구에다가 지정에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행자가 누가 되냐? 도시개발 사업은 국가가 직접 해도 되고 자치단체가 시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대표 선수가 LH 그 다음에 지방공사 이 지방공사라는 것은 서울시 경기도에서 만든 뭐 도시개발조합 SH 쭉 있단 말이에요. 사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나 얘들이 설립한 조합은 반드시 무슨 방식만 하라고요? 안지 방식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시행자들 얘네들 중에 잘 보면 국가나 자치단체는 제한을 할 이유가 없죠. 직접 지정하니까. 그 다음에 조합은 구역 지정해야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면적의 3분의 1 총수 2분 동의 얻어서 7명 이상 이렇게. 따라서 국가, 지자체, 조합 요 셋을 뺀 나머지 시행자들이 시군구 찾아가서 뭘 한다고? 제한을 한다. 그래서 제한할 수 없는 자 해라 이런 거 쭉 해놓고 얘가 답이었던 거예요. 답이. 자, 그 다음에 제한을 할 때도 토지 소유자 민간 시행자가 제한할 때는 3분의 이상의 예정지 토지 면적의 동의를 얻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요 토지 소유자나 민간 업자들이 제한할 때 면적 얼마 동의? 3분의 뭐 이거 뭐 특별히 시험 잘 내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저거는 꼭 외워야 되죠. 지정 기준 면적. 얘가 또 도시지역일 때 도시지역이 아닐 때로 나눠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도시지역일 때 주거상업지구는 얼마 이상? 만. 이 면적 자체 가지고 한 4번 낸 것 같은데요. 면적 자체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해놓으면 암기도 아니죠. 이제 하도 봐가지고 주거상업지구는 얼마 이상? 만. 공업지구는 다 답을
3만. 자연녹지, 생산녹지 만. 도시적 바깥은. 근데 이거를 도시적 바깥이란 말 안 하고 생산관리적이다, 농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당황하시던데요. 도시 바깥이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요. 자, 주거지역은 얼마 이상? 만. 상업지역도 만. 공업지역은 3만.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지역은 만. 도시외지역은 30만 이상으로 하라. 이렇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고 문제 풀어야 돼요. 혼자서 공부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제별로 이렇게 공부가 된 상태에서 문제 풀어야 그게 접목이 되고 내 것이 기억이 나요. 무장치하고 문제 푼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면적 관계 없는 게 취계지, 취락지구, 개발지능 다 배운 거죠, 우리? 자연, 집단, 주상, 관복이, 턱이 다 배웠잖아요.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면적 관계없이 지정해도 된다. 이제 중량이 나와요. 자, 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 개발구역은 도시적이 아니다. 그러면 용도가 도시적으로 바뀌어버려요. 동시에 지금 중요한 거죠, 저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곳이 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어쨌든 도시적이든 아니든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짜야 되겠지. 우리 지구단위 배울 때 몇 년 내 지구단위계획 안 짜면 실효된다. 3년. 똑같다고 생각하면 정말 안 헷갈리거든요. 개발구역이 지정됐으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똑같이 구역 지정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담는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시계획 작성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할까 안 할까요?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3년 내 지구단위계획 짠다고 며칠 시키면 똑같아요. 그 지구단위계획 포함한 실시계획 작성 인가를 지정권자 찾아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날 해제가 돼요. 지구단위가 똑같잖아요. 이거 헷갈리면 여러분들 왜 헷갈리냐면 시행자 변경 사유가 또 나오잖아요. 시행자 변경 사유. 실시계 인가 신청을 몇 년 내 안 하면 바꿔버릴 것 같아요. 몇 년 내? 1년, 2년. 실시계 인가 받고 사업에 착수도 몇 년 내 안 하면. 그게 2년 같다. 삽질. 그죠? 삽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앞동네에서 숫자들이 좀 나오거든요. 앞동네에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머릿속에 잘 외우셔야 돼요. 이 개발 계획을 누가 짠다고요? 그새 또 연락을 해봐야 되고 누가 짜서 개발구역에 지정권자가 지정 전에 짜는 거라니까 물 흐르듯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법이 정말 접근을 잘못할 때 2장, 3장, 1장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공법이 요새 더 힘들다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추세가 모바일로 보는 추세이기 때문에 PPT로 하는 걸 원해요,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 공법의 행정 절차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절차가 쭉 공부가 되는 사람들은 흐름이 연결되기 때문에 드디어 와닿거든요. 저게 이때 와야 되고 저거 이렇게 틀린 거 다 아는데 계속 PPT만 주구장창한다고 선생님들도.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도대체가 그 장면만 보이지 앞뒤 쫙 연결되는 걸 못하는 거예요. 방역, 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 셋 다 한 방 다 비교해서 봐야 되거든요. 다 절차들은 다 정비법 전체 절차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수업 진행을 그렇게 못하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완책으로 이렇게 하는데 또 이렇게 하는 게 여기는 맞는데 동영상 보는 사람은 또 얘 보다가 얘 본다고 또 헷갈린다고 칠판 쓰지 마라 그래 또. 잘못하고 있거든 사실은. 그래서 공법이 어렵다고 하는 거야. 와닿지 않아. 1년 내내도 공법 턴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 강의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사실 이거는 제가 모바일용으로 강의를 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이 페이지 계속 바뀌잖아요. 도대체 어느 위치인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제 보조 자료로 계속 펼쳐놓고 제가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라는 말의 의미는 도시지역에다가 지정하면 도시지역이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되고, 도시지역이 아니면 개발구역 지정하는 순간 용도가 뭘로 바뀌고, 도시지역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럼 도시지역이든 아니든 공통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건 우리 외웠으니까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짜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국토법령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해야 되니까, 이거는 2장 개발법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못하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실시계획 짤 때 지구단위 계획 넣어서 짜면 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개발계획의 내용이 아닌 거 골라시오 할 때 무식한 사람들은 내용 외우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내용이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이 답이었다고. 그러니까 저 흐름만 하면 답 찾는다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딱 똑같다는 게 지구단위 계획 3년 된 날의 다음날.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지만 다만 취락지구 지정된 곳, 앞에 적은 의미 없고 1정, 2정 나눠줄 테니까 취락지구 지정된 것은 그러하지 않다. 왜 저런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취락지구는 종류가 자연 취락하고 집단 취락지구 나눠지잖아요. 이 본질이 있다고, 본질이.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하려고, 자연 취락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하려고 지정하는 목적이 있는데 홀라당 도시적으로 다 바뀌어버리면 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취락지구는 개발구역 지정된다 하더라도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요까지가 여기 아마 문제 바로 요거네, 요거. 대안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정답은 조합, 그죠? 이게 실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6문제 중에 정말 주워 먹는 문제가 2개고, 그 다음에 좀 밥상 차려서 먹는 게 2개고, 먹다가 토하는 게 2개예요. 그러니까 토하는 것은 위장 좋은 놈만 먹으라 하고 뭘 먹어도 탈 안 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탈 나는 거는 먹지 않아도 4개는 맞출 수 있거든요. 4개는. 그럼 합격하지.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가요. 자, 그러면 구역 지정했으니까 자, 그 전에 개발계획 짠다는 게 나오겠죠. 자, 요거 딱 보는 거예요. 자, 개발계획은 누가 짤까?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 칠판에 전체가 펼쳐놓지 않으면 개발법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정말입니다. 이거 100번 봐도 안 돼요. 왜냐? 봐봐요. 개발계획은 구역 지정하기 전에 짜는 게 원칙이다. 근데 개발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짤 수도 있다. 이런 데는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계획을 짜고 구역 지정을 하지만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거든. 자,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짠다. 우동은 뭐 특별할 게 없죠. 자, 여기 문제 보세요. 1번, 5번까지. 그러죠? 객관식 문제 이렇게 나오지. 다음 중에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그 틀린 거 골라봐라. 이렇게. 그럼 답이 이거지. 왜? 숫자 나오는 거 얘밖에 없잖아. 그 취지를 이해해야 돼. 왜 이거부터 지정해요? 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때부터 재산권의 규제가 들어가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분할 하지 마라. 이게 들어간다고. 당연하지. 들어가야지. 투기 막으려면. 그래서 구역을 먼저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나중에 원래는 선계획 후 개발이거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외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이런 데 막 신도시들을 쓴다고 개발계획 짜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1, 2년 뒤에 구역 지정한다는 거야. 투기 들어가면 난리 나겠죠. 건물 짓고 막 농사 짓던 땅에다가 별거 다 설치하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외지역이거나 국가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국토교통 장관이 직접 지정한다 하거나, 자, 요거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는 먼저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자. 그리고 차차히 개발계획 짜자.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놓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개발 사업을 할 때는 먼저 묶고 나중에 개발계획 짜는 건데 5번을 보면 해당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상업 공업적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 얼마 이하? 100분의 30 이하. 그러니까 이게 줄 치는 건 진짜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줄 칠 때 맥없이 줄 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자, 주거상업 공업적 합계가 전체 면적 100분의 30 이상이면 먼저 구역 지정한다고 그랬죠? 100분의 30 이상 아니야?
100분의 30 이상이 아니죠. 저 취지 이해가요? 무슨 취지인지? 전체 땅에 주거, 상업, 공업, 개발용도 땅 합쳐도 30% 이하라는 얘기는 70% 넘는 부분이 녹지적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100분의 40인 곳, 100분의 50인 곳 이렇게 되더라고.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땅을 다 합쳐도 30% 이하다 이 말이요. 다 70% 이상이 다 녹지적이라는 얘기지. 그런데는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짜도 돼요. 주거, 상업, 공업 땅 합쳐도 100분의 얼마 이하? 그럼 100만 평에 30만 평 이하라는 얘기요. 70만 평 이상의 녹지지역, 도시지역 아닌 이런 얘기. 그러면 이제 구역 지정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 짭니다. 틀린 거 고르시오. 그러면 야가 답이요. 눈 감고 찍으세요. 야가 답이요. 얘는 절대 답 못 처리하지. 네, 이래 얘기도 틀려.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틀린 거 이제 5번 딱 보이지요? 30만, 330만, 330만. 자, 이 3번 수용, 사용 대상되는 땅, 건축물, 그 권리, 뭐 등등등은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말의 의미 알겠죠? 이제 의미가 이해돼야 오래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공개 모집한다 이거 외울 거 없고 지정권자는 자 뭐야? 지정권자는 환지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와 총수의 2분의 1 동일. 그죠? 깔끔해. 그 다음에 시행자가 지자체, 국가지자체면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다. 아우 깔끔하다. 그런데 금방 이런 것들이 쫙 공부해야 얘가 툭툭툭 풀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이것저것 섞어 놨기 때문에. 자, 요거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짜자. 개발계획 짜서 구역 지정하지만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짜자. 바르지 못한 거 그냥 생각하지 마요. 그중에 숫자 나오는 게 답이요. 무조건 얘들 어떻게 바꿀 건데. 그러니까 항상 얘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 나온 건 100분의 40인 곳, 100분의 50인 곳이라고 두 번 냈어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땅 전체 합쳐서 100분의 30 이하인 곳. 그죠? 그러면 저거 이제 안 외워지면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땅 다 합쳐서 100분의 30 이하다가 어려우면 70% 이상의 녹지지역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진짜 확실히 콜? 지금은 좀 전까지 수업 한 30분 동안 한 걸 술 먹고 안 들었다면 다 기억하지 뭐. 자, 요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 누구예요? 아이, 이제 제일 낮은 놈 찾으면 되지 뭐. 일단 지정한 놈은 높은 놈이요. 그죠? 이건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못 풀어. 길거리 가는 사람도 뽑겠는데 우리 경비소장님도 풀겠는데요. 그죠? 사실은 정답은 LH. LH가 답이었다고. 실전에서는. 제가 손을 본 거예요. 시장운수구청장은 지정을 못합니다. 지정해달라고 뭐 할 분? 요청. 재밌구만. 이렇게 알고 푸니까.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몇 번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조합은 네가 왜 여기 나오니? 그죠? 조합이 장관 만나러 가면 만나주지도 않아. 그죠? 조합이 뭐 어떻게 조합은 이게 지정도 안 했는데 말도 안 되지. 그죠? 그렇지.